자, 전 시간에 우리가 FAT 1급 74회에 대해서 좀 부가가치세 실무 파트 같이 해보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네 번째 결산 파트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 파트를 마무리해 봅시다. 결산 파트죠? 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동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여기다 써놓을까요? 수동결산이란 일반 전표 입력 여기에서 날짜는 며칠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차변 또는 대변 이렇게 해서 회계상 거래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입력하는 게 수동결산이에요. 보통 FAT 1급에서는 수동결산 한 문제, 자동결산 한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자동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따가 우리가 입력해 보셔야 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항목에서 해당 계정 과목에 금액을 입력해요. 금액을 입력하고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분계할 수 있도록 F3 눌러서 전표 발행까지 끝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게 해당되는 게 대부분 2번 항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동결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동결산이요. 1번 결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보니까 타 회사의 주식, 명품, 사면 100주, 200주 이렇게 갖고 있죠. 이 금액에 대해서 하나의 전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우선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으로 우리가 12월 31일자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명품이라는 회사는 100주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샀을 때 주당 25,000원에 주고 샀는데 지금 기말평가해 보니까 26,000원이래요. 그러면 얼마가 한 주당 얼마가 더 증가한 거예요? 1,000원만큼이 더 증가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본 금액이 얼마를 이익 봤을까? 10만원 되겠네요. 그죠? 명품이라는 이 회사의 주식을 통해서 진짜 뭐 사고 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12월 31일 현재 우리가 10만원 이익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상현이라고 되어 있죠. 상현 여기는 200주를 갖고 있대요. 근데 지금 4만원짜리인데 4만원짜리가 42,000원으로 금액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기말에 평가할 때는 4만원은 벌써 이때 취득했을 때 기록해놨을 테니까 증가 또는 감소한 부분만 기말에 반영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한 주당 2,000원이 증가했겠네요. 200주 곱하기 2,000원 하게 되면 40만원 되겠죠. 40만원이 이익이에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기말에 평가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익은 얼마가 돼요? 기록해 줘야 될 금액은 50만원이 되죠. 그래서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 값이 50만원 증가하고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단기매매증권 12월 달에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이익 했고 50만원 날짜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여기다가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날짜는 12월 31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써주시고요. 50만원. 대변에다가는 당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해서 5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해당되는 수동결산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 3천만원이라고 알려주는 거는 자동결산의 항목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냥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써있는 이 계정에다가 여기 금액 3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 그죠? 그런 다음에 뭐 눌러주라 그랬어요? 전표 추가. 요거 안 누르면 안 돼요. 전표 추가. 그래서 이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지 되고요. 추가 완료되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끝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해줘야 되죠.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처분 예정일 확정일 다 입력을 해달래요. 자, 그럼 얘도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요거 있죠.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 대체하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요. 지금 모든 연간에 발생했던 거래에 대해서 결산 마감 과정이에요. 얘가 이거 하면은 모든 결산 자료들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우리가 조금 결산 자료 이거 두 가지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저장된 데이터 있습니까?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얘를 입력하기 전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불러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 했던 지금 추가로 입력했던 결산사항은 반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 얘 빠지기 전에 저장됐던 거 말고 우리가 추가로 입력했던 자료까지 포함해서 새 것으로 불러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걔를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니오라고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여기 단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 아니오 선택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아니오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럼 불러온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입력해 줘야 될 거는 여기 처분 예정일이에요. 처분 예정일은 2025년 2월 23일이고요. 2024년 2월 23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이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5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클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자, 문제 얘 푸는 거는 매 회차마다 내용이 얘는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여기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얘를 이렇게 조회를 하라고 그러는지를 말씀해 드린다는 얘기죠.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손익계산서에 12월 31일 손익계산서 조회가 됐죠. 지금 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금액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당기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 1억 6천 3만 50원 있죠. 160, 030, 050 요거 있죠. 이 금액이 지금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이익란으로 이 금액 똑같은 금액이 일치하게 가게 된단 말이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금 있던 거 여기를 다시 클릭해서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당기순이익 여기를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금액이 여기 반영되어 있죠. 이 금액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근데 대부분 여기 문제 풀어볼 때 이거 다 맞아요.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순서대로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하고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거 열었죠? 이거 보라고 했던 거 아까 처분 예정일, 처분 확정일 입력하고 그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는 과정이 얘인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왜 보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도 두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여기 처분 예정일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잖아요. 그 결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가요. 재무상태표로 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져요. 얘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2월 이익잉여금이 같은 금액이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용어가 다르게 쓰일 뿐이지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얘는 재무상태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부르는 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들으시면 되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 거냐면 바로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하고요, 당기에 벌어들인 당기순이 이 두 가지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건 좀 재무상태표 줘야 할 거거든요. 재무상태표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은 대부분 여러분 평가 문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 금액이에요, 사실은. 재무상태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와 있는 금액이 이거예요 하고 똑같은 금액이 와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계정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요. 자, 입력한 건 아까 요거 순서대로만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요 블록이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잘 틀리시니까. 자, 됐고요. 연평가, 실무수행평가에 대한 문제네요. 그럼 또 열심히 우리 입력한 자료하고 비교하면서 답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까요? 계정과목 적용등록 조에서 그러면 계정과목 적용등록 여기 아까 해놨던 거 보면 되겠죠. 여기서 235번 디자인권 계정과목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비유동자산 중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계정이다. 아까 제가 이거 순서대로 눌렀죠. 그죠? 비유동자산 중에서 여기 무형자산에 해당. 이거 여러분이 처음에 그 계정과목 재무상태표만 암기해 놓으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너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파트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외워놓지를 않으면 좀 시간도 걸리고 말뜻 알아듣기도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럼 맞는 말이죠. 표준 재무제표 항목은 175번 뭐죠? 의장권이다.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표준 코드 이거 지워야겠네. 표준 재무제표 항목은 175번 의장권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맞죠? 얘도 맞는 거고요. 세 번째 디자인권의 현금 적용은 디자인권 취득대금 현금 지급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디자인권의 대체 적용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체 적용 아까 우리 입력했잖아요.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라고 그랬죠. 거래처 원장 선택하시고요. 거래처 원장 10월 말이라고 하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 세운 유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제 다 거래처 엔터 쳐볼게요. 잠깐만. 거래처 여기 하나만 쓸게요. 거래처 하나만 알고 싶을 때는 이 거래처 코드 번호만 하나 써주시면 돼요. 01025 엔터 치게 되면 세운 유통만 딱 나타나죠. 외상 매출금 잔액 얼마예요? 외상 매출금 잔액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외상 매출금 잔액은 1,150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요. 11월 말로 조회를 해달래요. 그러면 11월 말로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물어보고 있죠. 134번 엔터 다 쳐봐요. 이래. 가지급금 잔액이 가정 아까 우리가 세운 유통 해놔서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죠. 자, 나왔죠? 자, 가지급금을 갖다 조회를 했더니 가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 5자리 입력하라고 그랬죠. 가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김대호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40001 이렇게 여기다가 답해 주시면 돼요. 4001 김대우 됐죠? 그 다음에 거래처 이번 12월 말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12월 31일 시점으로 그 다음에 미지급금 물어보고 있죠. 253번 다 합쳐.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해가지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잔액이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엔소프트는 1500. 엔소프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엔소프트 잔액, 여기 잔액 있고요. 1500 맞고요. 한국도시가스 여기 있죠? 44만원. 또 맞죠? 여기 농협카드는 여기 있네요. 453만원인데 틀리죠? 요게 잘못된 거네요. 옳지 않은 거. 하나카드 여기 있고요. 132만원 맞죠? 그러면 여기 14번의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거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15번 문제는 합계 잔액 시산표 조회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여기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6월 말 현재로 해달래요. 6월 30일 날짜 조회를 하시고요. 6월 말 미지급세금 잔액 얼마네요? 미지급세금 얘는 부채죠. 좀 내려가서 미지급세금 부채 잔액은 대변에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125만원 이거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월 말로 조회를 해달래요. 12월 말 12월 말에 당좌 자산의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는데 이 당좌 자산은 유형 자산을 당좌 자산과 유형 자산이래네. 유동 자산을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하거든요. 여기 유동 자산을 뭐하고 당좌 자산과 여기 재고 자산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당좌 자산 계정 중에서 잔액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단기 대여금은 어디 있습니까? 보면 단기 대여금은 여기 있죠. 단기 대여금의 잔액은 1,000만 원.
옳지 않죠? 그럼 16번에는 참 이게 틀렸네요. 단기 어디 갔어? 단기 대여금 1000만원인데 여기 3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바드럼은 여기 있죠? 바로 위에 200만원 맞고요. 성급비용 여기 있어요. 30만원 맞죠? 선납세금은 여기 있네요. 120만원 맞죠? 그래서 16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부터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하네요. 자, 재무상태표 아까 해놓은 거 보시고요. 재무상태표 12월 말로 단기매매증권 잔액 얼마냐요? 단기매매증권 잔액 여기 나와 있죠. 12월 말 현재 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잔액 물어봤어요. 선급금은 여기 있죠. 선급금 잔액은 50만원이네요. 그죠? 요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 유형자산에서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것을 우린 장부금액이라고 부른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장부금액으로. 비교해보면 되죠. 뭐. 쭉 내리셔서 여기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 밑에 첫 번째 어디 갔죠? 이거죠. 토지 2천만원. 토지는 2천만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2천만원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건물은 5천만원인데 건물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별도로 지금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네요. 그 말 뜻은 건물 오래 취득한 거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5천만원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차량운반구 여기 있죠. 차량운반구는 6,323만원짜리인데 사용해서 가격이 그만큼 비용 처리한 게 1,500만원. 그래서 장부금액은 요거죠. 그래서 4,823만원. 이거 틀리죠. 이렇게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요. 비품은요? 비품은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장부금액은 3,328만 5천원. 맞죠? 그죠? 이렇게 썼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아까 얘기했던 2월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맨 밑으로 가면 아까 우리 해놨던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에요. 279-5000 이거네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 그러죠. 손익계산서 12월 달 거.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 얼마냐요? 상품 매출원가 여기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상품 매출원가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요? 289-687-000 요거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단기에 발생한 판관비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판관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판관비에서 복리후생비는 요거 12401-420 맞고요. 수도광열비는 6284-520 이것도 맞네요. 운반비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보다. 운반비 틀리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도소인세비 볼까요? 도소인세비 바로 밑에 있네요. 34만원 맞죠? 자, 이번에는 영업의 수익 금액이 얼마냐요? 영업 외 수익 여기 있죠. 그죠? 다른 거 안 물어보고
통으로 통합기종으로 영업의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 6045860 요거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영업의 비용. 자, 손익계산서는 여기까지 구분을 했고 25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갖고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서요. 이익이 확정이라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죠. 이익이 확정. 자,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서 과세 1번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요거 뭐라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안에서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얼마입니까? 세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죠? 세액은 요거죠. 1493만원. 요거 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번은 얘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공제 그 밖에 매입사항 14번 세액, 세액이 얼마냐요? 14번 어디서 여기 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세액은 6만원. 요거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또 이익이 확정 같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번 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세 불공상 처리한 거 있었죠. 아까 16번 난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16번 난이 있고요. 여기에서 세액 얼마냐고 또 물어봤어요. 세액은 요거죠. 60만원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돼요. 그래서 저장하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요 밑에 있죠.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 자, 여기서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자 매입세금계산서라 했죠. 여기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공급가액 이거죠. 44770 요거 답해 주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 여기서 이거 대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이번엔 계산서 합계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얘는 주고 그 밑에 계산서 합계표 이거를 클릭하셔서요. 얘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여기서 전자 매출 계산서라고 그랬죠. 전자 매출 계산서에서 뭐 물어봤어요? 공급가액 물어봤어요. 공급가액은 전자의 공급가액 1,500만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예적금 현황 물어보고 있어요. 30번 예적금 현황은 자금관리 있죠. 예적금 현황 클릭해 주시고요. 12월 말 현재로 12월 31일 현재로 은행 잔액 거래 보통 예금 해놓고서는 거래처 잘못 입력하면 이 금액이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 할 때 거래처 은행별로 정확히 잘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국민은행 당좌 국민은행 당좌 여기 있죠. 잔액은 3,600 여기서는 잔액이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틀렸네요. 그죠? 두 번째 국민은행 보통 국민은행 보통 보니까 231 561 얘도 틀렸네요. 그죠? 얘도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보통 보시면 신한은행 보통 여기 있죠. 빠리빠리 000 맞네요. 그럼 요게 맞네요. 잔액은 얘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보통 9734 틀렸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3번만 옳아요. 나머지 건 다 금액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풀어드렸고, 이제는 마지막 문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점수가 8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추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손익계산서 조회, 재무상태표 조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식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어떤 뜻인지 여기서 설명도 다 해주고 있죠. 주당 순이익은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공식까지도 다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여기는 재무상태표에서 요거 찾아서 계산기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좀 손익계산서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당기순이익 얼마요? 주의해야 될 거 이 정기 거예요. 여기 하시는데 정기 거를 조회해서 답해야 되는 문제예요. 정기 거, 단기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 여기 있죠. 당기순이익 정기 거 여기 9,652만원 이 금액을 여기 위에 여기다가 숫자를 써 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식수라고 나와 있죠. 주식수는 만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그대로 써놓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9,652만원 그 다음에 주식수는 여기다가 만주 이렇게 돼 있죠. 계산기 누를 때 분자부터 눌러주세요. 그래서 9,652만원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예요. 분자부터 눌렀으니까 나누기 하고 여기 10,000 누르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면요. 9,652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9,652원 어떤 게 답이에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기만 누르는 방법만 배우시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시고요. 위에 거 눌러주고 나누기 이거예요. 얘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당좌자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요. 여기 당좌자산 통합계정 보이시죠? 그 중에서 전기거는 이 금액이잖아요. 그럼 당좌자산 여기 위에다가 이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는 뭐 물어봤어요? 유동부채 물어봤죠. 유동부채는 여기 있잖아요. 유동부채 여기에 해당되는 거 8,100 요거를 요 분모 자리에다가 써주는 거죠. 일단은 숫자만 그대로 한번 써놔 볼게요. 여기 1997 458 000 이었었고요. 여기 유동부채는 81 844 000 이었거든요. 자, 이제 뭐 한다고요? 계산기 누르세요. 이거 뭐 곱하기 비율 나오니까 뭐 정신없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197 458 000 눌렀나요? 그 다음에 계산기 나누기 81 844 000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면 241.261 424 17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그랬잖아요. 소수점 이하 점 나온 거 있죠? 요 이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온 거예요? 241 이렇게 나오죠. 그
그럼 답은 뭐가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74회 문제, 기출문제 여러분들하고 다 한번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